자, 어젯밤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쪽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네네. 더 강화된 특검 그 방안, 민주당이 세워놓은 강력한 특검안을 양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를 받는 이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빠터를 쳤는데 지금 게시판이 시끄럽습니다. 예, 커뮤니티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아니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특검을 양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내란을 옹호하는 그 내용으로 점철된 것. 특히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회가 실행됐다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네. 그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망언들을 방금 보셨어요? 예. 그 영상을. 뭐 그렇게 그 내란 세력들이 또 준동을 하고 있고 네. 그 검찰과 재판부는 아주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검을 불러왔고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잦은 그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잦은 영장 기각 문제라던가 네. 재판을 이유 없이 연기해서 내년 1월 18일이면 또 윤석열 그 내란 수의 혐의자가 구속 만기로 재판 전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직위원회가 12월에 판단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그 일련의 사법부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이런 내란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가져야 한다. 네. 그래서 특검을 좀 강화하자라고 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나온 그 소식이죠. 그래서 일면 뭐 정치가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또 일적에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협다는 측면에서 정치를 복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현재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들, 사법부의 불신들을 그나마 특검이 수렴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네. 일부 인원만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하겠다고 하는 후퇴된 특검 법안으로 내란 세력들 단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란 재판도 생중계하는 네네네. 그런 법이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 뭐 예. 이런 조치가 돼버렸고요. 뭐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서 중계 안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 재량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특별재판부 문제가 이슈화되자 약간은 좀 꼬리를 내린 모양새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 영장 기각, 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던가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해서 특별재판부가 그래서 필요하다. 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을 불러왔듯이 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특별재판부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특별재판부까지 국회에서 거론되자 여론에 놀라서 지기현 판사 약간 꼬리를 내리면서 1월 18일 전에 재판 그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석열 재판 내란 재판을 완료하겠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특검이 요청하면 그 재판도 방영하는 것도 네. TV 중계에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꼬리를 좀 내려서 일정하게 특별재판부 얘기와 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그 강경 대응들이 성과를 남기긴 한 것 같습니다만 남은 기간 특검이 낱낱이 이 문제를 밝히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눈길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당내에서도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당내의 어떤 그런 논의도 없이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면은 이 양반을 이제 원내대표로 밀었을 때는 그래도 결기와 어떤 패기가 있어서 이렇게 밀어준 건데 배반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김 시장 우리가 저기 정치 원투년한 것도 아닌데 예. 여당의 원내대표가 예. 청와대와 당정 교감 없이 예. 그 국민적 관심사인 네.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독단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뭐 좀 뭐 1년에 그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네.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가 주말에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서 뭐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 간에 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어요. 그 갈등의 핵심이 갈등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찰개혁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다음에 후속법을 논의해야 하는 실무적인 그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후속법안 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원래 사전협의회에서는 당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은 빠지고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발끈했다고 하는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 문제만 보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키를 갖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3대 특검법에 관해서도 네. 뭐 청와대가 핸들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네. 그 숨은 이면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검찰 개혁과 특검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의 일정한 그 문제의식이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당은 그 원칙적인 주장을 강조하지만 네. 행정을 총괄하는 수반으로서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검찰을 달래면서 개혁의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그 어려운 문제들의 이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네. 개혁 대상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개혁을 늦추거나 이제 무력화하게 하려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런 형국인데 이 마당에 지금 이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가 너무 짧다, 수사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타협한다면서 그렇게 뭐 합의를 보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상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네. 개혁도 국민이 하는 거고 제가 네. 볼 때 특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의 핵심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일종의 연기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국정 운영자로서의 고민이 이런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개혁의 수장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의식 속에서 검찰에게 네. 일종의 그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네. 뭐 공소권 치하라던가 예.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대통령 참모들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문제 제도로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와 네. 3대 특검을 또 보다 더 깐깐하게 더 강화된 센 특검법을 하는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을 온전히 보호하는 문제 속에서의 일정한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고민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어렵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특검법이라던가 검찰 개혁에 대한 실무 TF에 당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네. 국정 운영자로서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그 참모들로서의 고민들이 좀 있지 않는가. 특검이 끝나고 나서도 검찰 개혁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1년 기한의 유예 기한이 있습니다. 네네. 검찰이 1년 동안 복귀합니다. 네. 1년 동안 검찰이 그 유예된 속에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칼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도와 교훈도 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현재 위치에 있는 대통령 그 참모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일련의 사태를 좀 내란하고 그걸 타협을 해요? 내란 수사하고? 내란 수사 타협이 아니라 내란 수사의 종결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온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관건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특검에서 중요한 그 3대 특검에서 중요한 갈래들은 다 타져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자칫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든가 전체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줄타는 심정으로 국민의 감정들, 야당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 잘 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대 특검법과 검찰개혁 후속법안 TF에 당이 배제됐다라고 하는 일면적 현상만 가지고 전체 복잡한 국정을 해석하기에는 좀 아니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간밤에 네네. 한 부분을 저는 오늘 의원들이 엎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니 왜냐하면은 내란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지금 누구의 정치적 리스크 이걸 다 떠나서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그 지금 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힘을 정치적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내란 때가 묻은 정당이기 때문에 너희하고 타협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뭐 오늘 대통령 만날 자리에서는 악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튿날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막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내란 척결을 위한 특검이 지금 수사 인력과 그
시간이 모자라서 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양보한다?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을 시켜놓고 뭐 그렇게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간밤에 웃으면서 사진 찍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밀어줬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행태인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추가 기한 30일 자체가 특검 법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특검이 그 아주 휴지조각 같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그 법안으로 전락했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취지고요. 저는 국민들과 그 우리 구독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특검과 검찰들을 압박해 나가는 요구들을 해나가서 내란 그 세력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그 민주당의 지렛대를 키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국정 운영을 실제로 책임져야 될 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예, 백지석밖에 없는데 네네. 뭐 사실 밀어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여야 간에 뭐 합의하는 게 좋은 모양새다 이런 얘기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내란 문제는 다르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뭐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청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눈밖에 난 비판 인사들은 다 그냥 바닷물에 손발이 묶인 채 던져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쌍놈의 새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지. 그걸 왜 봐주냐 이거예요. 여기서 일단 특검이 연장돼서 뭐 인력이 보강돼서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걸 건드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검의 그 대상으로 했던 내란 세력의 주체 세력 윤석열, 김건희와 그리고 그것의 핵심 추종 세력들에 대한 일정한 그 배우들은 좀 밝혀진 것 같고요. 전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국정의 난맥상들을 파헤친 주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면 더 좋은데 원래 내란 특검의 취지에 맞게 좀 집중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중심 줄거리는 그 다 잡아냈는데 모두 다 말끔히 청소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의 대통령으로서 전 특검 기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검찰개혁 TF에 당이 참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민주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독단으로만 가능했을 것인가 저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짜 그들의 본심이라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속였다기보다는 저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줄거리를 놓치지 않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5년간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지속적인 국정 개혁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심판에서 100점을 맞는 것도 좋지만 내란 심판에서는 80점 맞으면서 나머지 민생과 경제 문제,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80점을 맞는 것. 그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네네. 문재인이가 그 이제 2021년에 연말에 그 박근혜 사면했잖아요. 사실은 적폐청산 아울러 탄핵을 불렀던 국정농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단죄하고 그래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우리는 기대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한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면을 해줬어요. 예. 그 사면을 할 때 뭐 국민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선물 주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분개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도대체 당신 집권하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역사의 관점에서 지금 이 내란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내란인데 여전히 그 내란을 획책한 세력들 때가 묻은 그 세력들과 타협한다면서 해야 될 수사 본인들이 공언했던 그 약속했던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 기만이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제 합의 오늘 의원들이 다 엎어야 된다고 보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비판하는 글을 올렸네요. 이거 민주당의 역량과 그리고 어떤 정의감을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피 묻은 칼에 대한 문제인데 그 피 묻은 칼이 피를 묻혔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칼을 좋은 목적을 위해 써야 될 것인가. 즉 검찰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왜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까 그리고
그 검찰개혁 후속 법안 TF에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게 됐을까에 대한 그 이면에 숨은 문제의식, 고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그 좋은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